자, 이제 본격적으로 블록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본격적으로라고 하니까 거창한 것 같지만 굉장히 간단하고요. 우선 버튼을 이용해서 버튼을 눌렀을 때 스크린 2로 넘어가는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. 일단 버튼을 클릭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죠. 그래서 버튼, 이 블록 중에서 공통 블록이 있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뭐 버튼 여기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집어넣은 거는 두 개죠. 레이블 하나 집어넣고 버튼 넣었는데 레이블은 왜 안 나오냐면 스크린 2에다가 넣었기 때문이에요. 지금 여기 스크린 1에 대한 블록 코딩이고 지금 스크린 2 하면 여기 아까 우리가 넣어놨던 레이블이 보이게 되겠죠. 그래서 스크린 1을 클릭을 하시고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자 우리가 클릭했을 때를 할 거니까 요 클릭했을 때를 클릭하시면 이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. 뭐 이 밖에도 포커스를 받았을 때 포커스라는 거는 지금 선생님이 마우스가 요 위에 올랐을 때 노란 테두리로 이게 감싸지잖아요. 그죠? 뭐 이런 이벤트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것이고요. 길게 눌렀을 때는 길게 눌렀을 때고 기타 다양한 뭐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클릭했을 때가 제일 많이 쓰이니까 일단 클릭했을 때라고 하시고 버튼이 여러 개면 여기에서 버튼이 어떤 버튼인지 또 선택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하나밖에 없죠.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공통 블럭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제공되어지는 그런 블럭이에요. 내가 스크린에다가 버튼을 넣었던 뭐 라디오 버튼을 넣었던 문자를 넣었던 뭘 넣었던 간에 항상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블럭들이죠. 일단 우리가 쓸 것은 제어 블럭이 되겠고요. 제어 블럭 중에서 좀 내려 보시면 이거 뭐 나머지는 거의 뭐 한 번씩 다 써볼 예정이니까요.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우리가 쓸 블럭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스크린 열기라는 게 있네요. 그죠? 다른 스크린 열기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딸깍 소리 나게 조립을 해주시면 되겠고요. 뭐 밖에도 뭐 논리가 있고 뭐 참일 경우, 같을 경우, 뭐 엔드일 경우, 오일 경우, 그 다음에 버튼을 눌렀을 때 더 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곱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수식들 텍스트들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고 뭐 객관식 문제 만들 때 쓰는 게 되겠죠. 색상 변경하는 거 있고 뭐 함수는 자주 쓰는 거는 함수를 만들어서 그 함수를 갖다가 넣을 수도 있고요. 뭐 나중에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선 버튼을 클릭했을 때 다른 스크린을 열 것인데 그 스크린의 이름은 어떻게 쓰냐면 이 텍스트의 맨 위에 보시면 요 빈칸이 나와 있는 요 블럭이 있어요. 그래서 얘를 갖다가 꽂아 놓으시고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린, 투 이렇게 우리가 열고자 하는 것이 스크린 2니까요. 그죠? 끝났네요.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뭐 좀 다른 화면을 좀 보시면 컨트롤 C, 컨트롤 V에서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고요. 이렇게 만들게 되면 요 X 표시가 여기 블록 앞에 이렇게 나면서 여기 오류 코드가 뜨죠. 왜 뜨냐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가 두 개이기 때문이죠. 한 가지 동작에 두 개의 설정이 있으면 이렇게 오류 코드가 뜨고요. 그럼 얘를 하나 지우면 여기 정상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얘를 드래그해서 요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이게 삭제가 됩니다. 크게 작게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느낌표는 뭐냐면 미완성된 것이 있을 때 이렇게 뜨게 되겠고요. 이걸 많이 클릭했을 때 조립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는데 조립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미완성 오류 표시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. 이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가방이 있는데 이 가방을 누르시게 되면 우리가 자주 쓰는 그런 그 블록을 갖다가 여기다 모아놓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되게 굉장히 자주 쓰는데 이거를 뭐 할 때마다 이걸 다 조립해서 이만큼 만들려면 조금 힘들잖아요. 시간이 많이 걸리고. 이거를 내가 가방에 놓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꺼내서 쓸 수가 있는 거죠. 물론 뭐 여기에 있는 이런 글씨들은 바꿔야 되겠지만 어떤 버튼이었는지 뭐 합계인지 곱하기인지 뭐 이런 것들은 바꿔야 되겠지만 자주 쓰는 그런 폼들은 갖다가 쓸 수가 있다. 지금 놓고요.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것도 여기다가 갖다가 넣어놓으면 저장이 되겠죠.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실행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연결해서 AI 컴패니언 쓰는 게 제일 편해요. 그러면 QR코드가 나오고 QR코드를 내가 스마트폰으로 스캔하게 되면 이 어플을 바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. 이게 제일 빠른데 에뮬레이터는 지금 뭐 쓰지는 않을게요. 에러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거 못하겠더라고요. 여기 핸드폰 같은 게 하나 뜨면서 같이 이거를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좀 너무 오래 걸려서 이거를 그냥 패스하도록 하고 빌드는 지난번에 또 말씀을 드렸다시피 안전히 파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. 완성됐을 때 이거를 저장을 해놓고 실행을 시키면 실행이 되는 거죠. 이 APK 파일을 안드로이드 폰에 다운을 받아서 USB로 연결한 다음에 그 파일을 다운받아서 그냥 실행시키고 뭐 개발자 승인하고 하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여러분들 핸드폰에서. 그래서 뭐 일단 선생님이 이 컴퓨터 화면을 녹화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은 녹스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녹스는 뭐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던데
그 스마트폰 화면을 이 PC 화면에 띄워서 하는 거죠. 이런 게 되겠는데요.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런 거죠, 이런 거. 이게 비율은 맞지 않지만 거의 뭐 스마트폰처럼 뭐 이렇게 어플을 다운받아서 여기다 놓고 요거를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마트폰 게임을 좀 큰 화면에서 하고 싶은 친구들은 요거를 많이 쓰더라고요. 선생님은 뭐 게임을 전혀 안 해서 게임용으로는 쓰지 않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어떻게 다운받냐면 구글에다가 녹스 치시고 다운받아서 일반적으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빌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빌드 누르고 내 컴퓨터에 저장하기 누르시면 이렇게 빌드 진행바가 나오면서 저장이 쭉 되겠죠. 자, 빌드가 다 끝났고요. 빌드가 되면 여기 이 화면에 뜨죠. 그래서 이거 누르시고 폴더 열기 누르시면 우리가 받았던 파일들이 여기 있고 요거를 녹스를 킨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요 압축 파일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딱 놓으시면 설치가 됩니다.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해놓은 게 있어서 안 하려고 했더니 여기 드래그를 딱 해놓으시면 여기 지금 어플 설치하듯이 설치가 됐죠. 설치가 이렇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어플 터치하듯이 여기에서 이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구동이 됩니다. 지금 비율이 안 맞아서 이게 스마트폰 화면 같지가 않은데 한번 좀 맞춰볼까요? 여기 점점점 있는 거 이렇게 누르시면 스마트폰을 이렇게 뒤집을 수가 있겠네요. 이게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스마트폰 화면이 되겠죠. 가로 세로를 요거를 누르셔서 뭐 할 수가 있고요. 자,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시면 스크린 2로 넘어가면 잘 만들어진 것이 되겠네요. 그죠? 누르시면 스크린 2입니다. 하면서 어플이 잘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뒤로 가기 누르면 뒤로 오고 누르면 다시 가고. 자, 이렇게 어플을 만드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방법만 알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창의력을 발휘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.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죠. 그래서 얘를 눌렀을 때 화면이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문자가 바뀔 수도 있고 이 뒤에 색상이 바뀔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저장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어떤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만들 수가 있죠. 뭘 사용하냐면 여기 있는 요 블록들을 사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 계산기를 만들 수도 있고요.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죠. 어디 뭐 링크를 걸어서 인터넷에 연결을 할 수도 있고 뭐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동되는지를 한번 살펴봤고요. 눌렀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. 다음 시간에 만보기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플들을 제작을 하면서 여기 있는 것들 하나씩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어플을 만들면서 뭐 단순히 따라 한다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기능들을 하나하나씩 익히면서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어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깨닫고 계속 생각해가면서 만들어야 수업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냥 단순히 뭐 따라하기만 하고 이런 것들은 뭐 별 의미가 없죠. 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는 뭐 인터넷에 얼마든지 있고 그다음에 이 수업 시간에는 그 어플 자체를 뭐 만들어서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사용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더 좋은 어플이 훨씬 많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자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면서 기능들을 물론 학습을 하면서 이 기능을 이용해서 어떻게 응용을 해서 나만의 어플을 만들어낼 것인가 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뭐 갑자기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또 큰 뭐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돈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공공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요 앱 인벤터 이 블록 코딩이 좋은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다른 것 선생님이 아이패드를 쓰는데 아이패드에서 요게 돼요. 그러니까 뭐 어플이 실행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드로이드밖에 안 되니까 요 앱 인벤터에 접속을 해서 요 블록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태블릿을 갖고 다니면서 코딩하기가 뭐 편하다는 그런 장점도 있죠. 코딜러도 되긴 되는데 이 메뉴들이 막 옆에 꽉 차가지고 뭐 만들고 막 이렇게 옮기고 하는 게 되게 복잡하고 반응도 좀 느리더라고요. 앱 인벤터는 막 이렇게 쉽게 그냥 손으로 툭툭 하면서 그냥 만들기가 쉽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장점도 있겠습니다.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해놓은 걸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요거를 A 파일로 저장을 해놓고 요거를 코딜러로 다시 부르면 코딜러에서 동작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코딜러에서 광고를 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어플을 출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요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뭐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딜러는 한 30% 정도의 수수료를 띄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유리한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. 여태까지 지금 만들어봤던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
여러분들이 가장 유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게 좋겠죠. 수익이 굉장히 뭐 만들자마자 엄청나게 많이 팔릴 것 같다. 그러면 수수료를 안 떼는 그냥 어플 방법으로 만들면 되겠고요. 그 스마트 메이커라든가 스윙트 앱 같은 거 했는데 막 많이 팔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처음이니까 어느 정도 팔릴 것 같다, 조금 팔릴 것 같다 하면 이런 블록 코딩이 유인할 수 있죠. 30%만 떼면 되니까. 앱 인벤 아니 저기 스마트 메이커 같은 것들은 일정 금액을 아예 내고 시작하는 거고 이게 처음에 장사가 안 될 때는 앱이 안 팔릴 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가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. 반대로 너무 많이 팔리게 되면 퍼센테이지로 떼는 이런 블록 코딩 방식은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만들면 되겠고요.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블록 코딩을 위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나는 나중에 뭐 블록 코딩을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셔도 이 블록 코딩을 배워 놓으셔야 어플을 만드는 게 체계적으로 싹 이해가 됩니다. 그냥 바로 스마트 메이커를 하는 것보다 이 블록 코딩을 배워 놓고 하는 것이 훨씬 이해가 빠르고요.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걸 한다고 해서 이 블록 코딩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 블록 코딩으로 하면서 어느 정도 어플에 대한 감을 익히셔야 실제 코딩, 그냥 순수 문자 코딩을 할 때도 이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죠. 이해를 하는데, 코딩을 이해하는데. 그래서 앞으로 코딩을 이후 시간부터 이 블록 코딩을 가지고 어플을 여러 가지 만들어 볼 텐데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따라해 보시면서 창의력을 발휘하시고 기능을 잘 익히시고 어플이 동작하는 그런 원리를 잘 파악하신 후에 여러분들만의 어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어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